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12편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2006년 가을 사암한 의원이 개원 2주년을 맞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 건강하던 사암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혜연이 급히 달려가서 사암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가늘고 약했다. 그리고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괜찮다, 혜연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혜연은 알 수 있었다. 사암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말기였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했다. 선생님. 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스승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지 마라, 혜연아. 이것도 자연의 섭리야. 사암은 오히려 담담했다. 나이 이제 70이 넘었어. 충분히 살았지. 그리고 너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났으니 여한이 없어. 하지만 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암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사암침법으로. 안 돼, 혜연아. 사암이 단호하게 말렸다. 의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스승을 치료하면 안 된다. 감정이 개입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거든. 대신 사암은 서울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말기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혜연아,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입원 중인 사암이 혜연을 병실로 불렀다.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사암침법의 최고 경지인 천인합일법을 가르쳐주겠다. 혜연은 그런 침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지금까지 네가 배운 것은 인간의 기를 조절하는 법이었어. 하지만 천인합일법은 천지의 기와 인간의 기를 하나로 만드는 법이야. 사암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주에는 28수의 별자리가 있고 각각이 인체의 혈자리와 대응된다. 환자를 치료하는 순간에 천체 배치까지 고려해서 침을 놓는 것이지. 혜연은 점자로 된 문서를 받았다. 사암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기록한 것을 혜연을 위해 준비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침법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천지의 기를 다루는 것이라 시술자에게도 큰 부담이 가거든. 어떤 부담이요?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게 돼. 그래서 정말 급한 환자에게만, 그리고 확신이 설 때만 써야 해. 사암은 혜연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라, 혜연아. 절대 이 침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네, 선생님. 약속드릴게요. 며칠 후 사암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다. 혜연은 고민에 빠졌다. 방금 배운 천인합일법을 사용하면 사암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혜연은 몰래 문서를 펼쳐서 계산을 시작했다. 사암의 생년월일시와 현재의 천체 배치를 분석했다. 하지만 결론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사암의 생명력이 너무 약해져서 천인합일법을 써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 오히려 혜연 자신의 생명력만 소모될 뿐이었다. 스승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감정이 개입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혜연은 문서를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사암이 마지막 힘을 내어 혜연을 불렀다. 혜연아.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선생님. 울지 마라. 대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줘. 사암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더 중요한 임무요? 바로 의술을 올바르게 전수하는 것이야. 네가 배운 사암침법을 후세에 전해야 해. 하지만 아무에게나 가르치면 안 돼. 사암은 혜연의 손에 작은 열쇠를 쥐어주었다. 우리 집 서재 깊숙한 곳에 비밀 서고가 있어.
이 열쇠로 열 수 있지. 거기에는 진짜 비전서들이 보관되어 있어. 비전서요? 사암도인이 직접 쓴 원본과 역대 전수자들의 연구 노트들이야. 네가 그것들을 지켜야 해. 혜연은 열쇠를 꼭 쥐었다. 그리고 혜연아. 네, 선생님. 너는 이제 독립해야 해.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라. 사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사암이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었다. 선생님. 혜연은 사암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13세의 절망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평생의 스승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사암의 뜻에 따라 화려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동안 치료받았던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이 많이 찾아와 조문했다. 혜연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장례를 마친 후 혜연은 정황과 함께 사암이 주고 간 열쇠로 비밀 서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암 도인의 친필 원본, 역대 전수자들의 치료 일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 침법들의 비밀이 기록된 책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생사침법이라는 책이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는 극한의 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문도 적혀 있었다. 이 침법은 천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한 사람을 살리려다 시술자가 죽을 수도 있음. 혜연은 사암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의술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화는 스승을 잃고 절망에 빠진 혜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했다. 혜연 씨, 사암 선생님께서는 분명 혜연 씨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 없이는. 아니에요. 혜연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의사예요. 이제는 혜연 씨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때예요. 혜연은 정환의 말에 힘을 얻었다. 사암이 마지막에 했던 말도 같은 의미였다. 그날 밤 혜연은 결심했다. 사암한 의원을 계속 운영하되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나가겠다고. 그리고 사암침법을 올바르게 전수할 후계자를 찾아 키우겠다고. 사암의 죽음은 혜연에게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독립의 계기이기도 했다. 이제 23세가 된 혜연은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의술 세계를 만들어 가야 했다. 며칠 후 혜연은 진료실에서 첫 번째 환자를 맞았다. 스승 없이 홀로 맞는 첫 번째 환자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자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암의 가르침과 사랑이 혜연의 손끝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줄 차례였다.